성정실록 223권 성종 19년 12월 1일 경인 두 번째 기사 1488년 명 홍치 1년 홍문관 부제학 신정호 등이 와서 아르기를 임사홍의 이런 종사에 관계되므로 신등이 대간과 더불어 여러 날 개청하였으나 윤호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성상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나의 뜻이 이미 결정되었다 하였다. 신종호 등이 아르기를 전하께서 만약 신등의 말을 잘못이라고 하시면 청컨대 조정에 있는 대신을 불러서 물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어제 이미 의정부 이상을 불러서 물었는데 다시 무엇을 묻겠느냐가 하였다. 신종호 등이 아뢰기를 한나라 때는 나라에 큰일이 있으면 박사나 의랑도 의논에 참여할 수 있었으니 지금 임사홍이 이런 종사에 관계되므로 마땅히 조정에 있는 신하로 하여금 널리 연연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대가는 언책에 있고 신등은 논사의 직책에 있기 때문에 모두 말할 수 있으나 그 나머지 조정에 있는 신하는 비록 말하려고 하여도 아랠 길이 없으니 만약 널리 의논하게 하면 어찌 사직을 위해서 한마디 말을 하는 자가 없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이미 대신들과 의논하였는데 어찌 그대들의 말을 따르겠는가 하였다. 신종호 등이 아뢰기를 신등은 비록 훈계가 낮고 사람이 미천하지만 사직을 위하는 마음은 어찌 벼슬의 고화에 차이가 있겠습니까? 요사이 여러 번 천총을 모독하였으나 아직 윤호를 얻지 못하였으니 아마도 전달되는 과정에서 다 전달되지 못할 듯합니다. 면대를 허락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그대들이 비록 면대한다 하더라도 내가 다시 무슨 말을 하겠는가? 어제 대관과 더불어 밤이 깊도록 오고 간 말이 모두 승정원에 있으니 그대들은 그것을 보라 하였다. 신종호 등이 아뢰기를 전하께서 소인을 비호하려고 하시고 종사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니 신은 진실로 마음이 아픕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대들이 말하는 바는 어린아이도 웃을 것이다 하였다. 신종호 등이 아뢰기를 신등은 모두 보잘것없는 몸으로 논사하는 위치에 있으면서 임금의 덕을 보양하는 바가 없고 한갓 신중에서 여러 번 덕에 누가 되는 말씀을 나오게 하였으니 이는 신등이 보잘것없는 허물입니다. 청컨대 신등의 직무를 거두어서 다른 사람을 선발하여 그에게 주면 반드시 성덕에 도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나는 그대들이 보잘것없다고 하여 말을 들어주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다. 임사홍이 비록 등용된다고 하더라도 어찌 능히 나라를 그르치겠는가? 결단코 그럴 리가 없다 하였다. 신종호 등이 아뢰기를 예전에 송나라 신종이 왕안석을 참지 정사로 삼자 어사 중승 여회가 탄핵하였고 고종이 진회를 성상으로 삼자 안돈복이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간인이 성상이 되었다고 하였는데 당시에는 여회와 안돈복의 말은 모두 지나치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록 사마광, 호안국 같은 어진이로서도 그 간사함을 모두 알지 못하였습니다. 대저 두 소인은 그 당초에는 모두 간사함을 숨기고 행하는 일에 드러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사람됨을 알지 못한 것이 마땅합니다. 이제 임사홍의 음음한 형상과 간교한 태도는 성감이 이미 밝게 비추어 주시는 바인데 요즘 정교에 이르기를 임사홍이 비록 소인이라고 하더라도 어찌 나라를 그르치는 데 이르겠는가 라고 하시니 예로부터 소인을 써서 그 나라를 그르치지 아니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 또 전교하시기를 임사홍은 반드시 나라를 그르치게 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시니 신등의 의혹이 더욱 심합니다. 예정 선나라 고종이 진회를 내치고 쓰지 아니하면서 조당에 반까지 걸었다가 얼마 안 되어 버려두었던 진회를 다시 기용하자 그의 세력이 번창함에 따라 그를 보조하는 무리들이 조정에 꽉 차게 되고 고종은 위에서 고립되고 말았습니다. 그제서야 뉘우치고 깨달은 마음으로 없애고자 하였으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를 다시 쓸 적에는 반드시 생각하기를 진해가 비록 소인이라 하더라도 내가 제어할 수 있는데 그가 어찌 하겠는가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진해에게 오도되자 군자는 모두 떠나가고 변신은 모두 해체되니 국세가 부진하여 어지럽고 망할 형세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고종은 어둡고 못나서 진실로 좁게 책할 것이 못되나 전하의 성명함으로써 이미 임사홍의 간사함을 아시면서 오히려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나라를 그르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시니 신등은 그게 두렵건대 훈세에서 지금을 보는 것이 지금 송나라를 보는 것과 같을까 합니다. 만약 신등의 말이 지금되지 아니하게 된다면 국가의 복입니다만은 만약 신등에 염려하는 것과 같다면 전하께서는 바로 화를 일으키는 근본이 되는 임금이 되실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조정의 어렵고도 큰 업을 받으셨는데 만약 종묘 사직에 화를 끼치면 전하께서는 장차 어떻게 종묘에 들어가서 조정의 하늘에 계신 영혼을 뵙겠습니까? 신등은 모두 무상한 자로 경유에 있으면서 성덕을 보양하지 못하고 뻔뻔스레 벼슬에 있으니 마음이 참으로 편치 못합니다. 하니 어서를 내리기를 이제 그대들이 아랫말을 보건대 왕한석과 진회를 임사홍에게 비유하고 신종과 고종을 나에게 비유하였다. 비록 선명하다고 말하였으나 나는 믿지 아니한다. 나를 이끌어 화의의 기분이 든다고 하니 그대들이 무엇을 기필하겠는가? 대저 왕한석과 진회는 대군이 그 손바닥 안에 있기 때문에 용렬하고 어두운 임금이 능히 그 마음을 살피지 못하여 그 슬책에 빠졌던 것이다. 임사홍은 남쪽은 스스로 남쪽이고 북쪽은 스스로 북쪽이다 라는 말이 없었다고 단지 왕한석의 삼부족이라는 말만 있었는데 이로써 무술련의 죄를 얻은 것이다. 내가 임사홍의 이 말이 옳다고 하거나 임사홍의 낙백을 가엾게 여기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 자위를 위해 그 아버지의 공을 높였는데 대간에서 하늘에 계신 조종의 영을 칭탁하고 그대들은 또 나에게 이르기를 어찌 종묘에 들어가겠느냐고 하니 내가 진실로 마음이 아프다 하였다. 신종호 등이 다시 차자를 올려 아뢰기를 삼가 어스를 보건대 신등이 왕한석과 진회를 임사홍에 부여한다고 하신 것은 진실로 성교와 같습니다. 많은 어찌 감히 신종과 고종을 전하에게 비유하겠습니까? 신등이 여러 번 아뢰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것은 전하께서 임사홍의 오도되는 바가 되어 사직에 화근이 되미 신종, 고종과 같을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제 임사홍을 써서 기염 민 날로 승하게 되면 조정의 나로서 있는 자들이 모두 그 당원이 되어 서로 추천하면서 이끌어주어 큰 지위에 이르게 될 것이니 대권이 그 손바닥에 있는 것입니다. 왕한석 진해와 같이 되지 않을 것을 어찌 알겠습니까? 왕한석이 언현의 스승이 되고 진해가 태학 학정이 되었을 때 어찌 그 대권이 그 손바닥 안에 들어가서 마침내 나라를 그르칠 것을 헤아렸겠습니까? 일찍이 분변하지 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무궁한 화를 끼쳤으니 임사홍의 군직은 바로 훗날의 정권을 도둑질하는 계제가 되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만약 오늘날 능히 그치 못하시면 뒤에 뉘우친다 하더라도 어찌 미치겠습니까? 예로부터 소인의 술책이 하나만이 아니라 그 나라를 그르치는 것은 같습니다. 진해는 남은 스스로 남이고 북은 스스로 북이다 라고 말로써 고종을 오도하였고 왕한석은 삼부족이라는 말로써 신종을 오도하였으니 각각 그 때를 인하여 그 간사함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임사홍을 하여금 고종을 만나게 하였다면 화이로서 임금의 마음을 맞추었을 것이고 신종을 만나게 하였다면 신법으로서 임금의 마음을 맞추었을 것입니다. 그 분당을 사귀어 결탁하여서 조정의 정치를 어지럽히는 것은 진해와 왕안석의 술책을 겸하여 가졌습니다. 송나라의 화가 왕안석의 삼부족의 말에서 비롯되었는데 그 뒤 여러 간신이 계속하여 일을 행하면서 모두 그 술책을 답습하다가 남쪽으로 쫓겨가는 화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전교에 이르시기를 임사홍은 단지 왕한석의 삼부족의 말만 있었는데 그로써 무술련의 죄를 얻었다라고 하였으니 전하께서는 임사홍의 이 말을 가볍게 여기시는 것입니까? 임금이 두려워한 바는 천변이고 금심할 것은 사람의 말이며 본받을 것은 조종인데 임사홍은 삼부족의 말로서 전하를 속였으니 이는 왕한석의 신종에게 대하는 술책으로서 전하를 대하는 것으로서 신등은 그에게 마음이 아픕니다. 전교에 이르시기를 내가 임성의 말을 옳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으니 이 전교는 참으로 종사의 복입니다. 전하께서 이미 이런 전교가 계셨는데도 그를 제거하지 못하시니 빈말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전교에 이르시기를 자위를 위하여 그 아비의 공을 높인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신등은 이 일이 전하의 효승에서 나온 것임을 알지 못함이 아닙니다. 그러나 극진히 말하는 것은 의식한 바가 있습니다. 예전에 상나라 고종이 예묘에 풍부하게 제사하자 곧 꿩이 날아드는 일이 있었는데 선유가 말하기를 그 아버지에게는 공경하고 그 할아버지에게는 박하게 하였기 때문에 꿩이 날아드는 이변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제사도 오히려 친근한 데만 풍부하게 할 수 없는데 하물며 임사홍은 종사의 죄를 얻었으니 어찌 동조를 위해서 다시 쓰고 종사의 대계를 생각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등이 전하께서 종묘에 들어가서 조종의 하늘에 계시는 영을 어떻게 뵙겠습니까? 라는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원하건대 신등의 이 말을 대신과 대간에게 보여서 그 옳고 그름을 의논하게 하여 만약 신등의 말이 잘못이라고 한다면 신등은 마땅히 기망한 죄를 받겠습니다. 청컨대 여러분 생각하소서 했는데 전교하기를 내일 문안할 때 대신들이 모두 모일 것이니 마땅히 그때 반락하겠다 하였다.
남쪽은 스스로 남쪽이고 북쪽은 스스로 북쪽이라는 송나라가 쇠하여 북쪽의 금나라가 침입하자 북쪽은 북쪽대로 금나라에게 내어주고 남쪽은 남쪽대로 있자는 뜻으로 진회가 한 말이다. 3. 부족은 천재는 두려워할 것이 없고 조종이의 법은 두려워할 것이 없고 사람의 말은 들을 것이 없다고 한 왕안석의 말이다. 낙백은 영락하의 뜻을 얻지 못합니다. 성조실록 223권 성종 19년 12월 1일 경인 세 번째 기사. 허탕에게 회사하는 것이 마땅한가 아니한가를 영도령 이상에게 의논하게 하였는데 심해는 의논하기를 허탕은 도류 제도 회사의 율에 관계되지 아니하고 이제 사유를 지났으니 방면하는 것이 가합니다. 다만 고신을 추탈하고 작물을 거두어 장안에 기록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고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허탕이 범한 것은 다른 도용이나 유용에 비할 것이 아니고 장죄를 범하고 도망한 것인데 만약 장죄가 한도에 차면 마땅히 사형에 처해야 할 것이니 아마도 면방의 예의에 해당하지 아니할 듯합니다. 장죄가 한도에 찼는지의 여부를 상고하여 조치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였으며 홍응은 의논하기를 허탕의 일은 비록 사죄에 이른다 하더라도 이제 사문으로 상고하면 원면의 예의에 해당할 만합니다. 그러나 그 노가는 반드시 본인이 죄를 승복한 뒤에야 가한 것인데 어찌 정부에만 의거하여 기록하겠습니까? 그 자신만 죄줄 뿐 아니라 그 자손도 모두 금고됨으로 경솔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이극배와 노사신은 의논하기를 지금 이 사문 안에 일이 국가와 강상의 강도에 관계되는 것 이외는 모두 죄를 용서한다고 하였으니 허탕의 죄도 의당 용서받아야 합니다 하였으며 윤호는 의논하기를 허탕의 범한 바가 비록 도둑질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만약 사문대로 하면 방면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노가는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또 승정원이 물으니 승정원이 함께 의논해 아뢰기를 허탕이 범한 바가 비록 중할지라도 강상과 관계되는 것이 아니므로 의당 용서받는 예의에 적용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 율문과 대전에 상고하건대 죄를 범하고 도망한 자도 의당 사유를 만나면 죄를 면하게 됩니다 하자 전교하기를 죄를 면해주고 노관하라 하였다. 도류 제도 회사는 도형이나 유형으로서 귀양지로 가는 도중에 사면을 만남을 말한다. 원면은 죄를 용서해 면합니다. 성조실록 223권 성조 19년 12월 2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임금이 경복궁에 나아가 문안하다. 성조실록 223권 성조 19년 12월 1일 신묘 두 번째 기사 사헌부장령 황사휴와 사관원 정원 김봉희 서계에 이르기를 어제 전교에 이르시기를 임사홍의 집을 내가 친히 보았는데 사치하고 화려하지 아니한데도 그대들이 사치하고 화려하다고 하였으니 이는 그대들이 임금을 속인 것이다라고 하였으나 신등은 그 짓으로 꾸민 것이 아닙니다. 성준이 대사원으로 있을 때 말하기를 정문영이 집에 와서 내가 성공감 제주로서 한승부 주하윤 김종직과 함께 명을 받들고 임사홍의 집에 가서 보니 간각이 넓고 화려함이 대내보다 지나치며 숙소까지도 마롱한 듯하고 단학도 사치하므로 김종직이 쳐다보고 칭탄하며 말하기를 주장께서 만일 보시면 반드시 잘못이라고 하실 것이다 하였다고 했다고 하였습니다. 신등은 들은 바가 이와 같으니 청그대 성준에게 질문하소서니 전교하기를 성준, 정문영, 김종직을 불러서 이름 물어보라 하였다. 성준이 서게하기를 정문영은 신의 오촌숙입니다. 항상 서로 왕래하는데 하루는 신이 정문영이 집에 가니 정문영도 밖에서 돌아왔기에 신이 묻기를 어디에 갔다 와 오십니까 하자 정문영이 대답하기를 성공감 제주로서 임사홍의 집을 수리하는 것을 감독하고 온다 하였습니다. 신이 다시 묻기를 그 집은 생각에 반드시 정호할 듯합니다 라고 하니 정문영이 대답하기를 지극히 정호하다. 김종직도 와서 보고는 말하기를 주상께서 보시면 지다치다고 하시지 아니하겠느냐고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신을 듣는 말한 바와 이와 같습니다. 하고 정문영은 서기하기를 성준과 서로 보고 문답한 사이는 성준의 아랫바와 같고 다시 다른 말은 없었습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성준은 남에게 전해 듣고서 대관들에게 말한 것이며 정문영은 성공감 제도로 있었으니 집을 짓는 제도를 알 것이다. 임사홍의 집이 어느 기둥 어느 주토토리 궁궐에 비길 정도로 참남한가 자세히 아뢰어라
하니 정문영이 아뢰기를 신이 성준에게 말하기를 임상우의 집이 매우 공교하다고 하였을 뿐 조금 더 다른 말이 없습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김종직을 불러서 묻게 하라 했는데 김종직이 병으로 인하여 부르는데 나오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223권 성종 19년 12월 2일 신묘 세번째 기사 영도령 이상과 의정부 6조에서 부름을 받고 빈청에 나아가 전교하기를 대가는 내가 임상을 쓰고 사직과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한다고 하고 삼국육경이 임상의 집을 두려워하여 감히 말하는 이가 없다고 하며 또 말하기를 임상의 집이 화려하여 대내보다 낫다고 한다. 임상우의 집은 나만 눈으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데뷔전에서도 이미 보셨고 시종하는 군인들도 모두 보았는데 대가는 성준의 말을 듣고도 침묵을 지키며 말하지 아니하다가 임상우의 죄를 당할 때에 이르러서 비로소 말하였으니 이는 대간도 임상우의 집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대간이 그렇지 아니하다면 임상우의 집이 제도에 지나치다는 것을 들으면 곧 사람을 보내어 적간하여 탄핵하는 것이 옳은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임상우의 집을 두려워함이 아닌가? 재상들은 그것을 알도록 하라 하였다. 어서를 내리기를 1. 의정부 및 대신이 사슴을 가리켜서 말이라고 했다고 하여 조구에 비유하였으니 그러면 나는 이세가 된다는 것. 1. 제제에게 보이는 홍문관의 차자와 대간의 상수한 말에 대한 것 하고 인하여 전교하기를 대간의 말이 이와 같은데 전을 의논한 재상이 이 일을 발명하였는가 아니하였는가 하였으며 또 육조 당상관에게 전교하기를 이제 대간이 의정부 대신을 조고에게 비유하였으니 만약 의정부 대신이 모두 조고라면 나는 이세가 된다. 옛사람은 단주와 걸주를 시군에 비한 것이 있었으나 이 세 때는 비록 바로 위망할 때인데 거기에 비하였으니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는가? 만약 의정부 대신이 과연 모두 조고라면 의정부에 있을 수 없을 것이며 조고가 아닌데 비하기를 이처럼 한다면 말하는 자에게 죄가 있을 것이다. 경등은 마땅히 정대함으로써 의논해 아뢰라 하였다. 호조판서 안실의 형조판서 정문영, 예조판서 이우지, 이조판서 성준, 예조참판 박건, 병조참판 이경동, 공조참판 한한, 형조참판 김세적, 형조참의 이숙감, 예조참의 이윤민이 의논하기를 신등의 생각으로는 조고가 사슴을 가리켜서 말이라고 한 것은 옛부터 간신히 임금을 속이는 일이 이보다 더 심한 것이 있지 아니한데 어찌 그것을 성명한 조종에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대간의 말이 참으로 지나치다고 여겨집니다. 다만 생각한데 신하로서 임금에게 말을 올리는 이가 대개 모두 적당함을 지나칩니다. 이렇다면 이기 순임금에게 경계하기를 단주처럼 오만하지 마소서라고 했으니 순임금은 큰 승인이신데도 어찌 이기 말하는 바와 같은데 이르겠습니까? 대저 말이 격절하지 아니하면 좋게 임금이 듣는 바를 움직일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창은 한나라 고조를 걸주라고 하였고 유인은 진나라 무제를 환령이라고 하였으니 말이 비록 지나칠지라도 모두는 그렇게 용서하였으므로 역사책에 기록하여 미담으로 삼았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경등의 의도는 이 같을 것을 본래부터 알았다. 나로서 말하면 비록 단주나 걸 주위에 비한다 하더라도 가하다. 또 사관도 본대로 기록하여 사책에 쓸 것이다. 만약 의정부 대신을 모두 조고라고 하면 후세에 반드시 한칠에 이하도 모두 그런 사람이라고 할 것이다. 이제 비록 임상을 쓰더라도 오히려 작은 일인데 후세로 하여금 지금의 의정부 대신을 모두 조고라고 이르게 한다면 진실로 작은 일이 아니다. 지금 홍문관에서는 오히려 대체에 가여 말하였는데 대간의 말은 지나침이 많이 있다. 그들의 생각으로는 내가 대간이 되었으면 말이 비록 지나칠지라도 무엇이 해롭겠느냐고 여길 것이다. 그러나 내가 언관을 죄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 특별히 너그럽게 용서하니 경등은 이를 알도록 하라. 그리고 이치과 이 작은은 그 처사가 비록 혹시 적종함을 잃었을지라도 모두 작은 일이다. 큰 일도 너그럽게 용서하는데 하물며 이처럼 작은 실수이겠는가? 그 사직 역시 들어주지 아니하였으니 경등은 이를 알도록 하라 하였다. 이세는 진시황의 아들이다. 성조실록 223권 성종 19년 12월 2일 신묘 네번째 기사 영의정 윤필상 등이 아뢰기를 대간이 신등을 조고라고 하였는데 뻔뻔스럽게 직무에 나아가기가 미안합니다. 사피하기를 청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는가? 사피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23권 성조 19년 12월 1일 신묘 다섯 번째 기사 대가가 돌아오다가 제한되곤 이현의 집에 들러 면포 50필을 하사하다. 성조실록 223권 성조 19년 12월 1일 신묘 여섯 번째 기사 사헌부의 상소를 승정원에 내리고 이내 전교하기를. 상소 가운데 간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일은 내가 참작하는 데 달려 있을 뿐이다. 사명을 고르는 것은 또한 마땅한 데에 다다라서 처리할 것이며 추첨하여 접근하는 것은 처음 조중 신하의 헌으로 인하여 수령의 불법을 많이 행하여 백성에게 폐단을 끼치거나 혹시 불시에 사람을 보내어 규찰하게 하였는데 지금 대신들이 모두 옳지 못하다고 하고 나도 생각하기를 남의 작은 허물을 적발하여 정령을 번거롭고 가혹하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여긴다. 화첨을 다시 행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성조실록 223권 성종 19년 12월 3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사관은 대사관 안효와 사헌부 장령 황사유가 보살에기를 임사홍의 집이 사치하고 화려한 일은 들은 곳을 찾아서 서게 한 뒤에 발락된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임사홍이 소인이라는 것은 신등이 전일에 이미 다 알았는데 이제 삼가 어서의 삼부족의 말을 보건대 상상께서 그가 참 소인임을 밝게 아시는 것을 신등이 더욱 알았습니다. 상상께서 아시면서 오히려 버리지 아니하신 이는 진실로 신들이 용렬하여 능히 천의를 돌이키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으면서 예서로 직무에 나아가 어진이를 올려 쓰는 길을 방해하고 무사람의 비방을 불러일으키게 하니 마음이 참으로 편하지 못합니다. 청근대 신등의 벼슬을 바꾸소서 하니 선교하기를. 어제 이미 유시하였으니 내 뜻은 윤호하지 아니하겠다 하였다. 안호등이 다시 아뢰기를 임사홍의 집이 사치하고 화려하다는 일을 전일에 아뢰었던 바 전교에 이르시기를 사치하고 화려하지 아니한데 그대들이 사치하고 화려하다고 하니 이는 임금을 속이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시니 신등은 황공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비록 보통 관원이라 할지라도 만일 임금을 속인다는 하교를 받으면 마땅히 중죄를 받아야 할 것인데 하물며 신등은 대간에 있으면서도 뻔뻔스럽게 직무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사직하기를 청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23권 성종 19년 12월 3일 임진 두 번째 기사 영의정 윤필상 등이 대간이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다는 말로서 구제전 일로 인해 사직장을 올렸는데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이나여 승정원이 전교하기를 대간들이 비록 나를 용렬하고 어두운 임금에 비한다 하더라도 이는 나를 격려하는 말이므로 무방할 듯하다. 묘당 대신을 모두 조고라고 이르기까지 하였다. 조고라는 자는 환시 가운데 매우 간사한 자인데 바로 묘당 대신에게 비하였으니 후세에서 어떻다고 하겠는가. 이제 대간이 모두 와서 비염하기에 내가 그 사태를 가하다고 하였으니 이 뜻을 정성들에게 전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23권 성조 19년 11월 3일 임진 세 번째 기사 복명 대신의 전별 연의 일을 영도년 이상에게 의논하게 하니 심해 이급변한 의논하기를. 관찰사와 절도사는 멀리 서울을 떠나 해가 지나도록 돌아오지 못하니 그 임무가 중하므로 국가에서 전별련을 베푸는 것이 가합니다만 순찰사는 등은 갔다가 돌아오는 사이 오래지 아니한데 사람마다 전별련을 베풀면 혹시 번거로울 폐단이 있을 듯하니 예전대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윤필상홍은 노사신 윤호는 의논하기를 대신이 복명하고 가는 데는 관찰사의 예의에 의하여 전별련을 베푸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윤필상 등의 의논에 따랐다. 성조실록 223권 성종 19년 12월 3일 임진 네 번째 기사 의정부에 전지하기를 끓는 물을 저어서 끓어오르지 않게 하려는 것보다는 때는 나무를 없애는 것만 갖지 못하고 그림자를 두려워하여 피에 달아나는 것보다는 그늘에 있는 것만 갖지 못하다. 대저 사람이 아픈 고통이 있으면 하늘을 부르짖으며 구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형편의 쓰인데 억울함이 없도록 하지 못하고 소송이 없게 하려고 하면 되겠는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절목이 대전에 자세히 실려 있고 또 여러 번 월수하는 사람은 유를 상과의 죄를 주도록 하였는데 대가 앞에서 신수하는 자가 더욱 더 많으니 이는 반드시 관리가 청단을 잘못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원통함이 뱃속에 가득 차게 하였으므로 매맞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법으로 금하는 것을 무릅쓰고도 빨리 아뢰기를 기하여 그러한 것이다. 국가에서 관을 설치하여 이를 위임한 뜻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자주 윤음을 내려서 돈독하게 유시하여 경계하고 신측한 뜻이 어디에 있는가.
나의 지극한 마음을 체득하여 여러 관사에 신칙하여 청송하는 점에 이욕에 빠지지 말고 위세에 겁내지 말며 오직 백성으로 하여금 원통하고 억울함이 없도록 힘쓰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23권 성조 19년 12월 4일 개사 첫 번째 개사 승정원에 의논하여 아뢰기를 대가는 하루라도 없을 수 없다. 정사는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하니 전교하기를 정사를 정지하고 대간을 부르라 하였다. 대간들이 모두 부름을 받고 예고를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그대들의 사직을 받아들인 것은 어찌 다른 뜻이 있겠는가. 임사홍의 사람됨은 소인으로 취급하는 것은 마땅하나 다만 삼공을 조고로 삼으면 나는 어떤 임금이 되겠는가. 내가 임상을 쓰는 것은 그 앞이 임원준이 공이 있고 또 공신의 적장이기 때문이다. 삼공, 육경과 승지들은 나의 부득한 뜻을 알며 또 권리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 단지 군직으로 소용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말하지 아니하는 것인데 그대들은 죄를 더하고자 하여 그 집이 사치하고 화려하다고 아뢰었다. 임상의 집을 내가 친히 보았는 바 사치하고 화려하지 아니한데 그 집 꾸면서 아뢰었으니 어찌 그것이 마땅하겠는가. 비록 내 신을 보내어 보게 할지라도 어찌 그대들이 아는 바와 같겠는가. 또 임상을 쓰는 것은 내가 경복궁에서 여러 의논을 널리 채택하여 설명하기를 자세히 하였는데 어찌하여 다시 와서 사직하는가 하였다. 안호, 김미, 봉, 원효, 황사효, 권경희, 김호, 이의무, 김봉, 이자근이 아뢰기를 신등은 대신을 가리켜서 조고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임사홍이 소인인 것은 사람들이 함께 아는 바인데 대신들만 홀로 알지 못한다고 하니 이 한 가지 일은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임사홍의 집이 사치하고 화려하다는 일은 또한 감히 죄를 더하려고 하여 거짓 꿈에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준에게서 들은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단지 들은 바를 아뢰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신 등은 용렬하여 능히 직책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히 사피하는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제 정부 대신들이 모두 와서 사면하니 이것이 어찌 아름다운 일이겠는가. 그대들이 모두 삼공을 가리켜서 조고라고 하였으니 이는 매우 옳지 못하다. 임사홍의 집이 사치하고 화려한 일은 비록 성준이 말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눈으로 본 것인데 그대들이 아랜 것은 잘못이다. 내가 죄를 가하고 싶으나 외관에서 내 뜻을 알지 못하고 말하는 일로서 은권을 줘주었다고 이를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특별히 너그럽게 용사의 직무에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223권 성조 19년 12월 4일 개사 두 번째 기사 홍문관 부제학 신종호 등이 사직장을 올려 아뢰기를 신등이 이달 초 4일에 복합하여 말씀을 올렸던 바 전교하시기를 너희들은 물러가라고 하셨습니다. 전하께서 즉위하신 이래로 경악의 시신을 일찍이 우대하지 아니하심이 없었습니다. 비록 신등의 용렬함으로써 넓은 은혜를 그릇되게 입었는데 보답하기를 도모할 길이 없으므로 아는 것은 말하지 아니함이 없는 것만이 성상의 언덕의 만분의 하나라도 보답하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만 너희들은 물러가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신등은 모두 무상함으로써 시비 소천하면서 어진이를 방해하니 얼굴이 부끄럽습니다. 일찍이 천한 뜻을 가지고 여러 번 신청을 번거롭게 하였습니다만 더구나 명이 이에 이르는 것이겠습니까? 전국대 신등의 직을 바꿔서 어진 사람을 쓰는 길을 열게 하소서 하니 서로 이르기를 내가 그대들을 대우함이 박하다고 이럴 수는 없다. 어저께 대신의 열에 불러들여 임상으로 쓰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였는데 또 와서 말하기를 내가 말하기를 이미 너희 말을 들었으니 물러가라고 한 것인데 가라는 말을 그대들이 이상하게 듣고서 허물을 구하는 것이다. 내가 어찌 의도적으로 한 말이겠는가. 만약 의도한 것이 있어 가게 하려고 했다고 하면 답할 바를 알지 못하겠다. 마음대로 행하라 하자 신종호들이 물러갔다. 전교하기를 홍문관 관원이 수대로 다 나갔으니 신하가 마음대로 거치하기를 이같이 하는가 하고 드디어 명하여 문에 머물게 하고 재촉해 부르니 신종호 등이 모두 갓을 쓰고 승문관에 나아갔다. 승정원에 나아갔다. 전교하기를 그대들이 내 글을 보고는 마음을 어떻게 생각하고서 가는가 하니 신종호 등이 아뢰기를 신등이 엎드려 어스를 보건대 그 가운데 아뢰만한 말이 있기 때문에 다시 아뢰려고 하였으나 밤이 깊어서 실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마침 승정원 사령이 달려오며 부르짖기를 대감과 홍문관은 문을 내 머물렀다가 나가라고 하기에 신등이 듣고는 갔습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권리는 마땅히 유숙할 사람이 아니면 유숙할 수 없기 때문에 승정원이 아는 바에 의하 이 문에 머물렀다가 내어 보내라는 명이 있었다. 다만 그대들은 내 글을 보고는 어떻다고 하여 갔는가? 만약 반드시 사직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면 비록 다시 아랠 일이 있을지라도 형평상 어려울 것이다. 또 그대들이 아뢰려고 한 것은 무슨 일인가 하니 신종호 등이 아뢰기를 어서 이르시기를 내가 어찌 의도함이 있겠느냐. 만약 내가 의도함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답할 말이 없다. 마음대로 행하라고 하셨는데 신등이 어찌 감히 전하를 의도함이 있다고 이르겠습니까? 아뢰고자 하는 것은 이 일입니다. 어제 정교에 이르시기를 너희들은 물러가라고 하셨는데 신등은 가지 아니하려고 하면 바깥 사람이 신등을 이르기를 뻔뻔스럽게 벼슬에 있다고 할까 두렵습니다. 시종하는 신하는 나아가고 물러가면 구차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물러갔습니다. 하였다. 정교하기를 그대들은 내가 그대들을 대우하기를 재상을 대우하는 것과 같이 하였는데 그대들이 만약 간다면 조중에 어찌 다른 사람이었겠는가. 그렇지만 그대들은 옛사람도 있고 새사람도 있는데 그 사이에 내 마음을 아는 일을 나도 헤아리겠다. 내가 그대들을 미리 양성하는 것은 그대들과 대간으로 하여금 바깥 일을 듣고 말하게 하는 것이다. 전일 내가 전교하기를 가라 한 것을 그대들이 반드시 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서 간 것이다. 무릇 사람의 친구 사이에도 이 같은 말이 있는데 임금이 신하에게 이와 같다. 그들이 어찌 이것을 가지고 욕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들이 가고자 하면 마땅히 취품하여 알게 해야 할 것인데 이제 마음대로 행하였으니 잘못이 없겠는가? 그러나 오늘날 대간들에게 이미 복직하도록 하였으니 그대들로 마땅히 직무에 나아가도록 하라 하니 신종호 등이 아뢰기를 신등이 실로 잘못하여 죄를 짓고 죄를 지었습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223권 성종 19년 12월 5일 가보 첫 번째 기사 국기일이다. 성조실록 223권 성종 19년 12월 5일 가보 두 번째 기사 옥상군 이제가 상사하여 그 아들 이순의 억울한 형상을 호소하였는데 명하 영도령 이상과 의정부에 의논하게 하니 심해 윤호 손순윤은 의논하기를 지금 사문 내에 강상이 관계되는 죄는 용서하는 예에 있지 아니한데 수는 애초에 불효로 죄를 지었으니 강상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가볍게 논할 수 없습니다. 하고 연필상 2급의 이승원 정난종은 의논하기를 제2상스를 보면 가긍할 만하나 순의 범한 바가 진실로 강상에 관계됩니다 하였으며 홍응은 의논하기를 순이 몸소 강상죄를 범하였으니 가볍게 논할 수 없으나 선적에서 이름을 삭제하여 폐하여 서인이 되게 한 것은 과중한 듯합니다 하고 노사신은 의논하기를 예로부터 종신에 범한 바가 종사에 관계된 것이 아니면 삭적하는 예가 없습니다. 순의 죄가 비록 중할지라도 한 집안의 불효한 아들이며 종사는 관계가 없으니 다시 선적에 붙이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했는데 노사신의 의논에 따랐다. 성조실록 223권 성종 19년 12월 5일 가보 세 번째 기사 영의정 윤필상 우의정 노사신 우찬성 선수녀 좌참찬 이승원 우찬성 정난종이 사직장을 올렸다. 이는 사헌부에서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다고 하였기 때문이었다. 어차를 승정원이 내리기를 임금은 이제가 되고 신하는 족고가 되었으니 나라의 흥망을 단정해 알 수 있다. 그러나 자취는 일에 따라 남아있고 분변하는 것은 어진이로부터 정해지는 것이므로 나는 이미 믿는다. 다만 경등은 모두 석덕인데 나 때문에 악명을 입었으니 오직 그것이 한스럽다 하고 이내 전교하기를 이 뜻으로서 비답을 지어서 내려주라 하였다. 성조실록 223권 성종 19년 12월 5일 가보 네 번째 기사 도승지 송령이 본원에 숙직하는데 밤에 내전에서 금대 하나를 내려주며 이내 전교하기를 경은 대비께서 편찮으실 때 매우 공이 있었기 때문에 올려서 이품에 제수한다 하였다. 성조실록 223권 성종 19년 12월 5일 가보 다섯 번째 기사 병조에서 평안도 관찰사 개본의 의가의 아뢰기를 피인 김유리합이 전일이 와서 보고하기를 김유리합 등이 군사를 모아가지고 와서 도둑질을 하려고 한다고 하였고 또 이제 사로잡힌 양인 구질가이를 사가지고 와서 스스로 그 공을 말하며 서울에 올라가서 상을 받으려고 합니다.
온하위는 전에 내조하지 아니하였는데 스스로 말하기를 건주위와의 거리 3일정에 산다고 합니다. 이제 바야흐로서 쫓기를 막아 비록 3위 추정의 사송이라 하더라도 접대하지 아니하는데 만약 다시 관문을 열고 올려보내면 저들이 마음대로 명호를 지어 서로 속이며 왕래하면서 우리의 천심을 정탐할런지 어찌 알겠습니까? 적의 꾀를 청량하기 어려우니 더욱 가볍게 길을 더 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김유리합 등은 스스로 말하기를 나라에 향하는 마음으로 기순하여 자기들의 우마, 보물, 의복 등 물건을 가지고 사로잡힌 사람을 사가지고 왔다 하니 이는 반드시 없는 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길을 열어서 올려보내기를 허락하지 아니하고 또 상을 주어 위로하지 아니하면 원망이 생기지 아니할 수 없으며 또한 어느 자를 막지 아니한다는 뜻에 어긋납니다. 다만 사가지고 온 값의 물건의 수장이 거의 거짓 과장이 없지 아니할 것이므로 하나하나 계산해 주기 어려우니 우선 청홍면포 각각 50일을 보내어 김유리합이 다시 오기를 기다려서 절도사로 하여금 사체를 알고 분계가 높은 수령을 택하여 잔치를 베풀고 후하게 위로하여 위에 면포를 모두 주면서 말하게 하기를 너희들이 지난해에 와서 사변을 보고 하였고 이제 또 사로잡힌 사람을 사가지고 왔으니 성의가 가상하다. 다만 너희들과 서로 교통하는 것은 삼국에서 금하는 바이므로 전에 이 길을 격려하여 접대한 예가 없으며 또 지금 중국 조정의 법령이 엄하고 밝아 요즘 요동의 본국 경계와 거리가 멀지 아니한 곳에는 성부를 설치하였는데 너희들이 만약 이 길을 격려하여 서울에 올라가면 요동에서 어찌 알지 아니하겠느냐. 이제 상무를 보냈으니 너희들은 가치의 고하에 따라 나눠 가질 것이다. 너희들이 반드시 서울에 올라가서 숙배하고 싶거든 마땅히 영안도 후문으로 입주함이 가하다라고 이처럼 깨우쳐 말하여 원망이 생기지 말도록 하는 것이었다겠습니까? 하였는데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223권 성조 19년 12월 6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올량아의 대혹은 동도 답합 등 14사람이 와서 도의를 바쳤다. 성조실록 223권 성조 19년 12월 6일 을미 두 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황사유가 와서 아뢰기를 이수는 이미 덕성군의 뒤를 이어서 후처 구시는 바로 그 어미입니다. 순이 전민을 침탈하여 공궁하고 굶주려서 실절까지 하도록 해놓고는 조정에 진수하여 대벽의 죄에 빠지게 하였으니 이는 인륜의 큰 변입니다. 이제 용서를 입어 도로 속적에 기록하면 대의에 어떠하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라. 그대의 말이 옳으나 종치는 종사에 관계되는 법을 범하지 아니하면 속적에서 끊는 것이 부당한데 이제 순의 죄는 종사에 관계된 것이 아니고 죄를 얻은 세월이 또한 이미 오래되었으며 또 대신에 의논이 이와 같기 때문에 이제 도로 속적하는 것이다 하였다. 이내 명하여 대신들에게 보여서 의논하게 하였다. 황사요가 아뢰기를 순은 어미를 고소하여 죽는 데 이르게 하였으니 순이 비록 어미에게 칼날을 댄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역시 순이 죽인 것입니다. 대저 사람의 죄는 불충과 불효보다 큰 것이 없는데 순은 목숨 보전함을 얻었고 이제 또 도로 속적에 기록하게 하면 신은 두렵건대 무지한 사람이 장차 본받아서 말하기를 비록 불충 불효의 죄를 범할지라도 마침내 마땅히 용서를 입을 것이다 라고 하면 풍속과 교화의 해가 크게 있을 것이니 청컨대 다시 생각하소서 했는데 정교하기를 한 집의 일은 무엇이 이보다 크겠는가마는 국가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므로 끝내 속적에서 끊는 것은 마땅하지 못하다 하였다. 성조실록 223권 성종 19년 12월 7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223권 성종 19년 12월 7일 병신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시간간 민사건이 아뢰기를 신등은 임상의 일을 가지고 말로 찾아로 상서로 대풀이 아뢰었으나 윤호를 얻지 못하였으니 결망하고 있습니다 하고 전경성이하는 아뢰기를 전일에 의논하는 대신이 말하기를 임상이 소인이 되는지는 감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였고 상상께서도 신등의 말을 들어주지 아니하시니 실망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관들은 내가 임상을 비유하고 사직과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한다고 하니 어찌 이를 도리가 있겠는가? 또 정부 대신을 조고처럼 여겼으니 만약 정부 대신이 조고가 된다면 나는 어떤 임금이 되겠는가? 그렇지만 스스로 이를 행한 자취가 있으니 내가 어찌 개의하겠는가? 다만 대신들이 두세 번 사피하는데 이것이 어찌 아름다운 일이겠는가? 또 대간에서 죄를 더하고자 하여 임상의 집이 넓고 화려함이 대내보다 지나치다고 하지만 그 집은 내가 눈으로 본 것이다 하였다.
장령 황사유가 아뢰기를 전하께서 임사홍이 소인인 것을 알면서 감히 쓰시니 그것이 신등이 실망하는 바입니다. 하였고 혼납이 이세경은 아뢰기를 임사홍이 자네에게 직접 중죄를 범하였는데 단지 먼 곳에 귀양만 보냈다가 얼마 안이 되어 사원하였고 또 얼마 안이 되어 직첩을 내려주었는데 이제 또 쓰면 장래의 일을 진실로 알 수 없습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며 물으니 영사 이극배가 대답하기를 신은 임사홍과 같이 일을 한 적이 없었고 임사홍이 도성지로 있을 때 큰 과실이 없었으니 그 사람의 정상을 자세히 알지 못하옵니다. 다만 무술려는 일은 신도 압니다. 지금 성명 한태를 당하여 비록 소인이 있을지라도 무엇을 능히 하겠습니까? 이로부터 간신히 나라를 그르치는 것은 반드시 정권을 잡은 뒤에야 그 뜻을 베풀 수 있었으니 임금이 쓰는 여하에 달렸을 뿐입니다. 하였다. 황사유가 아뢰기를 신등은 임사홍이 나라를 능히 그르친다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근심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고 이세경은 아뢰기를 이같이 성명한 때에 임사홍이 어찌 나라를 그르치겠습니까마는 소인을 쓰면 사직의 복이 아닙니다. 임사홍을 쓰고 버리는 것은 사직의 안위에 관계되는 게 있는데 감히 써서 마치면 나라를 그르치는 화가 있으면 후세에 반드시 전하를 가리켜 화의 기초를 마련한 임금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였으며 민사근은 아뢰기를 대간이 비록 대신을 가리켜서 조거라고 하였더라도 그것은 말의 표현으로 본 뜻을 해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자에 소인이 있으면 마치 양에 음이 있는 것과 같아서 음이 자라면 양이 사라지는 것은 비련의 이치이므로 소인은 곁담고 버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고 성희하는 아뢰기를 부열이 고종에게 고하기를 관은 사사를 친한데 미치지 아니하고 능력을 위주로 하며 작은 악덕한 이에게 미치지 말고 오직 어진 이에게만 준다고 하였는데 해석하는 자가 말하기를 사사로이 친한 자와 악덕한 자는 아무리 남보다 뛰어난 재주가 있다고 하더라도 쓸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임사홍이 비록 남보다 뛰어난 재주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탄코 쓸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들은 임사홍이 나라를 그르친다고 하니 그대들은 임사홍이 능히 나라를 그르치는지 여부를 두고 볼 것이다 하였다. 황사유가 또 아뢰기를 듣건대 이 순을 속적에 도로 기록한다고 하니 순의 죄는 강상에 관계되어 용서할 수 없는 바이므로 만약 유를 상과의 죄를 다스리며 그 죄를 보존하는 것만도 다행인데 지금 복적할 수 없습니다 하고 이 세경은 아뢰기를 순은 너희 죄는 강상에 관계되므로 가볍게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법을 시행하는 데는 귀척이라고 하여 두 가지를 할 수 없습니다. 하므로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며 물으니 이극배가 아뢰기를 춘과 효는 한 가지 일이므로 나눌 수 없습니다. 순의 죄는 불효의 심한 것으로 강상에 관계되니 가볍게 의논할 수 없습니다. 하고 지사 이극정은 아뢰기를 춘과 효는 일체이므로 불춘과 불효는 그 죄가 한 가지입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순의 죄는 과연 말한 바와 같다. 그러나 지위가 높은 종친이 오랫동안 외방에 귀양가 있었으니 또한 좋게 징계되었을 것이고 내가 그 앞에 이제의 상서로 인하여 대신에게 의논하였더니 우의정의 의논에 이르기를 종친의 죄는 종사에 관계되지 아니하면 속적에서 상명하는 일이 없다고 하였기 때문에 단지 속적에 회복시킨 것뿐이다 하였다. 이 세경이 또 아뢰기를 전일의 사음배설이기를 내시부에서 자기 일을 직접 아뢰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한데 대하여 상상의 하교에 당연히 행하는 고사다라고 하여 윤호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자를 분간하는 것과 법마 등의 일은 사사다운 일이므로 관례로 회사에 전고하는 것인데 바로 깨달으면 이는 정사를 관여하는 조짐입니다. 이 뒤로는 이처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는 당연히 행하는 일이며 대체에 관한 것이 아니다. 사무에서는 환시의 방자함을 말하나 환시가 방자하면 바로 나라가 쇠란할 때이다. 이제 부자의 분간과 아비를 보고 법마하는 등의 일은 모두 강상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유사로 하여금 축하게 하는 일을 직접 아뢰게 한 것이다. 이는 사사로운 일이 아니며 또 사제의 심이 방해되는 것도 아닌데 사무에서 아뢰기를 이와 같이 하니 나는 참으로 유감스럽다 하였다. 이 세경이 아뢰기를 이같이 같은 일은 비록 의정부라도 짓게 할 수 없는데 내시부에서 감히 이와 같이 하니 신은 생각하기를 사제에 크게 방해됨이 있다고 여깁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며 물으니 이극배가 대답하기를 이는 사체에 무방합니다. 자, 이 세경이 아뢰기를 내시부는 직무를 맡은 것이 없는데 감히 짓게 하였으니 이 조짐을 자라게 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이극정이 또 아뢰기를
남도 절도사가 지금 해산에서 유방하지 아니하면 저늘이 와서 아련한 피인들이 말 생각하기를 절도사가 당시 부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다른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해산진을 방어하는 모든 일을 청컨대 다시 조치를 더 하게 하소서. 그리고 갑산의 관사와 창고를 모두 기와 대신 모판으로 덮었는데 바람 불고 비 올 때는 물이 판자 틈으로 새어들어서 곡식이 썩습니다. 이곳에 어찌 기와를 굽지 아니하겠습니까마는 다만 와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청컨대 관찰사로 하여금 조치하여 기와를 굽어서 덮게 하소서 했는데 이 세경이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그 고을 사람들의 말을 들었는데 이곳은 추위가 심하여 비록 혹시 기와를 덮을지라도 곧 깨어져서 마침내 도움이 없다고 하였다. 사화는 옛날 죄를 짓고 변경에 가 있는 신하를 돌아오게 한다는 뜻으로 환을 내려주었는데 귀양에서 풀어준다는 말로 쓰였다. 법만은 아랫관원이 윗관원의 앞을 지나면서 말에서 내리는 것을 말한다. 성조실록 223권 성조 19년 12월 7일 병신 세 번째 기사 영안도 관찰사 이봉에게 글을 내리기를 갑산부의 관사와 창고를 목판으로 덮어서 바람 불고 비가 내릴 때는 물이 판자 틈으로 새어들어 곡식이 썩으니 진실로 염려가 된다. 이제 계책을 올리니 네가 있어 말하기를 이 땅에 기와를 구울 만하니 기와장이로 하여금 만들어 구워서 덮게 하면 영구히 이 폐단을 없앨 것입니다 하고 어든이는 말하기를 이곳은 추위가 심하여 비록 기와를 덮을지라도 곧 얼어 깨어져서 마침내 유익이 없다고 하니 경이 적당한지 여부를 살펴서 계달하라. 만약 기와를 구워서 곧 덮을 수 있으면 빨리 조처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23권 성조 19년 12월 7일 병신 네 번째 기사 요동 도지휘사사에서 번국에 이자하였는데 그 대략에 이르기를 제독 수수 봉황성 지휘사 유영의 정문에 의가하여 살펴본데 본성은 높은 지대의 중한 땅으로 시행할 사일을 갖추어 열거하여 전고하니 조험하여 시행하기를 바란다는 등의 일이 원에 이르렀는데 마감, 태감, 위와 총병관, 동지, 후가 같이 모여 의논하고 본관의 사정을 기다린다고 하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애주성 군사가 불시에 강을 건너와 체포함으로 이곳에 사는 고을 백성이 토산으로 빼앗김을 당하니 백성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만일 명문으로 검략을 작성해 놓으면 하민을 침해하지에 이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앞의 사건은 마땅히 본사에서 조선국왕에게 행위하여 스스로 검략을 정하여 강 가까이 주거하는 군사가 강을 건너서 체포하여 침뇨와 불편함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시오라고 했는데 이 비부를 받고 마땅히 통행할 것이나 이를 제외하고 이자하여 보내니 번거롭게 청하건대 주의 가운데 있는 사리에 따라 스스로 검략하기를 바라며 자보를 기다립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자문을 보고 전교하기를 이는 진실로 큰일이다. 다만 요동 지휘가 천자에게 명령을 받지 아니하고서 우리나라에 이자하였으니 예전에도 이런 예가 있었는가? 그것을 승문원에 물어보라 하였다. 승문원에서 함께 의논하여 아뢰기를 적강 바깥은 바로 중국 땅이라 피차의 경계가 매우 분명하니 우리나라 백성은 법을 두려워하여 강을 건너서 내왕하지 못합니다. 만약 몰래 숨어서 강을 건너 토사물을 빼앗으면 마땅히 추문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지금 성을 쌓기 위해서 돌을 줍는 까닭으로 강을 건너 왕래하는데 저 삼도는 적강 안에 있는 우리나라 땅이므로 중국에서는 진실로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이 체포로 인하여 강을 건너 도둑질하는 일이 없지 아니할 것이니 조관을 보내 주문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자 전교하기를 이 종호를 경찰관으로 삼으라 하였다. 이 자는 자문을 보냅니다. 체포는 식물을 채취하고 짐승을 잡습니다. 성조실록 223권 성조 19년 11월 7일 병신 다섯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23권 성조 19년 12월 7일 병신 여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23권 성조 19년 12월 8일 정류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우성지 이계남이 형조의 계본을 가지고 아뢰기를 전라도 능성 주의수 양인 신막삼이 장모 이수덕과 간통한 죄는 유리 모두 참대시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홍문관 부은교 이승근과 박사 박증영이 아뢰기를
신등이 대감과 더불어 임사홍을 세용하는 잘못을 논하였는데 전교에 이르시기를 자위를 위해 그 아버지의 공을 미루어 쓰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대저 삼부족의 말은 왕은석이 송나라를 그르친 것인데 임사홍이 오늘날에 말하였으니 이 사람을 한번 쓰면 장차 종사를 그르칠 것입니다. 전하께서 비록 이러시기를 자위를 위해 쓰는 것이다라고 하시더니 자위와 종사는 어찌 경중에 있지 아니하겠습니까? 원하건대 다시 자세히 헤아리소서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임사홍이 비록 처음에는 삼부족의 말을 하였더라도 이미 죄를 받았으니 그 옳고 그름을 추론할 필요는 없다. 지금 사용하는 것은 단지 자위를 위한 것뿐인데 그대들은 말하기를 자위와 종사는 경중이 있다고 하니 인자의 마음으로 어찌 경중이 있는 것을 알겠는가? 그리고 임사홍이 비록 소인이라고 하더라도 어찌 능히 나라를 그르치겠는가? 예로부터 소인이 나라를 그르친 것은 반드시 그 임금이 정권을 담당하게 한 연후에 능히 발용할 수 있는 것이다. 대가는 의논한 재상을 가리켜 모두 조고라고 하였으니 대가는 비록 말하는 직책을 가졌을지라도 어찌 이처럼 할 수 있겠는가? 내가 허물하고자 하나 다만 은권이기 때문에 너그럽게 용서하였는데 그대들은 어찌 이처럼 말하는가 하였다. 대사는 이치기 아뢰기를 신등은 대신을 참으로 조고가 된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임사홍이 소인임은 나라 사람이 모두 아는데 대신의 의논이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하므로 신등이 미워하여 말하기를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느냐고 하여 격동시켜서 말하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고 이승근은 아뢰기를 전교에 이르시기를 임사홍이 어찌 능히 나라를 그르치겠느냐고 하시니 신은 생각하기를 임사홍이 그런 상태로 점차 진출하여 만약 동료를 끌어들여서 조정을 맺고 세력이 번성하게 되면 사람들이 감히 그 잘못을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 뒤에 비록 제거하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옛말에 이르기를 악한 것을 없애는 데는 근본에 힘쓰라고 하였으니 소인을 버리는 것은 마땅히 농부가 악초를 없애는 것처럼 베어다 쌓아서 그 뿌리를 건절시키는 것이 가합니다 하였다. 이 책이 또 아뢰기를 이순이 이미 덕성군의 뒤를 이어 구시와는 명분이 모자가 되었는데 이에 전제를 빼앗아 궁핍하게 만들어서 실절하는 데 이르게 하였으니 인륜의 대변입니다. 이제 다시 저기에 기록하게 하였으니 대의에 어떠하겠습니까? 아니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며 물었다. 의정 노사심이 대답하기를 종치는 죄가 종사에 관계되면 삭적할 수 있으나 만약 죄가 한 몸에 그치면 삭적은 지나칩니다 하고 지중주부사 유자광은 아뢰기를 종친으로 만약 죄가 종사에 관한 것이 아닌데 삭적하게 되면 자신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 자손은 금지 오겹으로서 폐하의 서인이 되는 것이니 정의에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임금이 말하기를 죄가 종사에 관계된 것이 아닌데 삭적까지 하였으니 그때의 논단이 과연 중하였었다. 이제 또 죄를 받은 것이 이미 오래되었고 그 아비의 상수로 인하여 여러 정성들에게 의논하게 하니 우이정의 의논이 정리에 매우 합당하였다. 녹적하는 것은 무엇에 방해되겠는가 하였다. 유자광이 또 아뢰기를 요즘 듣건대 배를 파손시킨 조졸이 형신을 받다가 형장 밑에 죽는 자가 그 얼마인지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 듣건대 배가 파손됨으로 인해 죽은 자의 시체가 강을 덮어 뜨는 것이 마치 때오리 같다고 하니 이로서 보면 죽은 자가 반드시 많을 것입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절도사에게 묻도록 하라 하였다. 호조파사 안치레가 아뢰기를 해운 판관을 없애고 호주로 하여금 조운을 감독하도록 명한 것은 매우 합당하지 못합니다. 청컨대 그 도의 감사 절도사로 하여금 조운을 감독하게 하거나 혹은 예전대로 해운 판관을 다시 세우게 하소서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감사 절도사로 하여금 감독하게 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성조실록 223권 성종 19년 12월 8일 정유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23권 성종 19년 12월 8일 정유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23권 성종 19년 12월 8일 정유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23권 성종 19년 12월 8일 정유 다섯 번째 기사 사헌부장령 황사유와 사관원 정원 김봉이 와서 이 순의 복적이 합당하지 못한 일을 아뢰었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223권 성조 19년 12월 8일 정유 여섯 번째 기사 이날 밤에 명하여 입직한 도청부 병조의 당상관 낭천과 승리 주서 한림 홍문관과 사소의 위장 부장과 상직한 공신을 승정원에 모아 쓰를 내려주고는 눈을 제목으로 하여 7원 율시를 지어서 올리기를 명하였다. 눈이 왔는가?
성조실록 223권 성조 19년 12월 9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사무대선 이직 등이 차자를 올려 아뢰기를. 덕성군의 아들 이수는 그 어미를 돌보지 아니하고 그 아비를 제사하지 아니하면서 재산을 오로지 마음대로 하여 그 어미로 하여금 손발을 둘 곳에 없게 만들어 굶주림 때문에 실절하도록 해놓고서는 몰래 남을 시켜 개달하여 마침내는 죽는 지경에 이르게 하였으니 비록 직접 칼로 죽인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는 바로 순이 죽인 것입니다. 순의 부자가 잔인하고 각박한 행실의 모양은 상상해서 밝게 보시는 바로서 그 죄를 논정하였는데 종실의 근속이라 하여 중전에 처하지 아니하고 외방에 멀리 귀양 보내었으니 성은이 또한 지극하였습니다. 귀양 보낸 지 오래지 아니하고 죄악이 사려지지 아니하는데 금년 여름에 도로 속적하기를 명하자 공의가 흉흉하여 논청이 그치지 아니하므로 곧 도로 삭적하기를 명하셨습니다. 나라 사람들이 수는 다시 녹적하지 못할 것이며 불효한 사람은 사람들 사이에 다시 끼지 못할 것을 밝게 알고 있는데 얼마 안이 되어 또 녹적하게 하는 명령이 있으니 이는 어찌하여 국법을 이처럼 가볍게 변경하여 악한 자로 하여금 징계하고 두려움을 알지 못하게 하십니까? 나라가 나라 구실을 하게 되는 소인은 군신 부자의 대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삼강이 없으면 무엇으로 나라 구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참건대 순의 복적의 명을 거두어서 여정을 쾌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223권 성조 19년 12월 9일 무술 두 번째 기사. 사관원 대사가 안호등이 차자를 올려 아뢰기를. 서경에 이르기를 강상을 허물어뜨리고 풍속을 어지럽히는 등 세 가지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용서하지 아니한다고 했으니 대저 강상을 허물어뜨리는 일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오히려 용서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크게 불효한 자이겠습니까? 이수는 이미 덕성군의 아들이 되었으니 구시는 바로 그 어미인데 아들이 직분을 이가지 하지 아니하고 복령을 돌보지 아니하여 실행을 하도록 하였으니 이는 순이 크게 불효한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구시의 행실이 비록 금수와 같다고 하더라도 수는 마땅히 숨기고 덮어서 오직 추한 소문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해야 할 것인데 수는 구시의 해산에 당하여 사람을 시켜서 지키게 하여 낳은 아이를 빼앗아 감추었다가 그 아비 이제에게 부탁하여 상달해 그 악함을 드러내게 하였으니 그 뜻은 구시를 속히 소망하게 하여 그 재산을 온전히 삼키려고 하는데 불과한 것뿐입니다. 그 뜻을 미뤄보면 다만 직접 칼로 죽이지 아니하였을 뿐인데 단지 삭적하여 멀리 귀양만 보내다가 얼마 안이 되어 가까운 곳으로 옮겨두고 이제는 또 다시 속적하기를 명하여 장차 종친의 열에 끼게 하였으니 악한 자가 장차 무엇으로 징계되겠습니까? 전하께서 효로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순에게는 법을 굽혀서 은혜를 베풀기를 이처럼 하시니 이것이 신등의 통분하는 바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친하다고 하여 공도를 꾸기지 말고 성명을 다시 정지하여 강상을 붙들도록 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223권 성조 19년 12월 9일 무술 세 번째 기사. 이조에서 아뢰기를. 이제 받은 정교의 각사의 무록관과 참여관은 임기가 찬 뒤에 전취에서 중에 해당하는 사람을 다른 사로 평천하는 인원을 소용하는 절차를 상의하여 아뢰라고 하였는데 신등이 자세히 참작하건대 무록관과 참여관 등의 임기가 찬 뒤에 과불이 부족하기 때문에 혹은 2, 3년에 이르고 혹은 4, 5년에 이르도록 옮기지 못하고 포편에서 중에 해당하며 중등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 출사한 날은 온전히 녹용하지 아니하였으니 정리가 가능합니다. 위의 중등 인원은 전 14의 출사한 날을 추삭하여 시행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였는데 명하여 영도년 이상에게 의논하게 하니 심해 노사신 윤호는 의논하기를 아랫바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고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아랫바에 의하여 시행할 것이나 다만 14의 출사를 감하는 것은 지나친 듯합니다 하며 홍응은 의논하기를 근래의 전선의 절목이 지나치게 번거롭습니다. 상, 중, 하의 등급법이 이미 대전에 갖춰져 있으니 그 중에 해당하는 자는 평천하고 평천한 뒤에 혹은 올리고 낮추는 것은 역시 그 사람에게 달려있을 뿐입니다. 삭감하는 가운데 전의 출사한 날은 매우 자질구레 하니 아마도 시행할 수 없을 듯합니다. 하며 이극변은 의논하기를 무록관과 참회관 등의 중에 해당하는 자를 평천하는 것은 비록 정리가 가능하더라도 중에 해당하는 자를 평천하는 것은 조정관원이 모두 그러합니다. 대저 전최로 올리고 낮추는 법은 마땅히 일체 시행할 것인데 홀로 이들에게만 새로운 법을 세우는 것은 합당치 못할 듯합니다. 예전대로 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했는데 전교하기를 계목에 의하여 시행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23권 성종 19년 12월 10일 기한 첫 번째 기사. 사관은 사간, 봉, 원효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신등은 거기 생각하건대 국맥을 유지하는 데는 강상이 중하고 풍속을 바로잡는 데는 형정이 크다고 여깁니다. 만일 혹시 강상이 허물어지고 형정이 물러나면 임금이 무엇을 믿고 나라를 다스리겠습니까? 이순이 이미 덕선군의 후계자가 되었으면 마땅히 그 어미 구실을 위해 효성을 다하여 아들의 직분을 다해야 할 것인데 그 악함을 빚어내고 천상을 어지럽혔으며 아이를 낳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자취를 없앨까 두려워하여 곧 계달하여 마침내 법으로 처리하게 하였으니 이는 순이 바로 직접 찔러 죽인 것은 아니라도 실은 시해한 것입니다. 다행히 전하의 제조의 언어를 입어 목숨을 보존함을 얻었으니 오늘에 이런 것도 족한데 멀리 기양 보낸 지 오래지 아니하여 문득 내지로 옮기고 이제 복적하여 종친의 열에 끼게 하였으니 강상이 떨어지고 형정이 어지러워졌습니다. 장차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겠습니까? 마을 이름이 승모인데도 사람들이 오히려 그 고을에 들어가지 아니하는데 하물며 어미를 죽인 사람을 다시 종친에 끼게 하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빨리 성명을 거두었시어 강상을 바로잡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승모는 글뜻으로 풀이하여 어미를 이긴다는 말이 되는데 증자가 그 마을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고사를 인용한 것이다.